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에티오피아의 젊은 총리 아비 아머드 알리가 수상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NGO 단체 에티오피아의 소장, 현지 한국 기업에서 총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NGO 봉사활동과 사업에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발간한 주요 이유는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봉사활동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과 기업활동을 할 때 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분들에게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셔 만족한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NGO 등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 두 번째가 후진국에서 사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여행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퇴직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3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에티오피아 봉사 NGO 소장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나서 바로 응시를 했고 그때부터 1년간 NGO 활동을 했습니다. 저의 봉사활동을 하는 주요 업무는 에티오피아의 6.25 한국전 참전 군인 본인 후원과 그 자손 장학사업, 농촌 개발 지원,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 그 자체만 보면 참으로 숭고하고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6.25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것은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반드시 해야 할 국가 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이 준비 없이 가면 큰 시행착오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통상 아프리카 봉사활동은 정부 지원단체, 일반단체, 종교단체 후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봉사활동이든지 아프리카로 가신다면 반드시 충분히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령 종교적인 거룩한 희생을 하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천직으로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포기하고 실망스럽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말이 과장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팩트만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 책을 귀국하고 2달 만에 출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감이 떨어지고 또 누구나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비표준어도 쓰고 심지어는 감정 그대로 육두 문자도 써놨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를 돕자고 하는데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작정 돕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마약을 혹시 주는 것은 아닌가?
과연 NGO 후진국 지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책을 읽어보시고 그저 아름다운 아프리카 봉사 활동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정확한 현실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시면서 고맙다는 전화가 옵니다. 흔히 후진국에 봉사활동을 하고 도와주면 모두가 다 내 생각과 같이 고마워하겠지, 감동하겠지. 나 스스로도 평생 자긍심과 보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저 저 혼자만의 환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려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후진국, 특히 문화, 역사, 종교가 확연히 다른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봉사활동과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선의 마음으로 가서 원수의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국제기구의 후진국 지원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현장 활동을 통해서 얻은 대안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신흥시장으로서 잠재력과 자원 등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대 등 피상적으로 보면 확실한 투자처로 보기가 쉽습니다. 에티오피아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고 국토도 남한의 11배입니다. 인건비는 인류대학 나온 직원들 초봉이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 분명히 잠재력이 충분한 미래시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승부를 걸면 큰일 납니다. 아프리카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이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거친 나라는 더욱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 위주가 아니고 종족 위주의 문화입니다. 이 종족주의와 공산주의가 혼재되어 가지고 나쁜 제도와 관습만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사업을 하러 들어갔다가는 많은 경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수한 건설 회사도 망해가지고 철수를 했고 가발 회사 등 많은 작은 회사도 야반 도주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현지 회사의 약 70% 정도는 경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돈 된다는 사람은 거의가 중국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정신적, 육체적 준비가 없이 아프리카 주재 한국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지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한국 회사 직원 한 사람이 3일간 혼자 술만 마시다가 그대로 사망한 사례가 제가 근무하던 시기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신하고 왔던 사람도 6개월 못 버티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업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피상적인 산술 계산만 가지고 시작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최소 1년 정도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확신이 있을 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에티오피아나 케냐 등 인접국가 여행 관련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저력있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설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사심이 없는 현명한 나라 지도자가 나온다면 반드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접 다른 아프리카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그런 지도자를 세울 행운이 이 나라에는 없어 보입니다.